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철비와 생명과학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사기였죠. 자, 이 사기에 휘말리면서 아주 좀 중간에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좀 보냈었는데, 일단은 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법원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 투자증권이 HB 생명과학에 27억을 배상해줘라, 이렇게 1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보면은 한때 이제 이상한 루머가 돌았었죠. 진양원 회장이 옵티머스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이 찌라시가 좀 돌았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좀 밝혀진 상황으로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수익 구조 확인이 소홀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미회수 투자금의 30%를 생명과학적으로 NH 투자증권에서 배상을 하시오, 이렇게 1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서 27억 정도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 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에 100억을 투자한 HB 생명과학에 27억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법원이 보는 시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익 구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 투자 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봤습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HB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에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이 뭐 워낙에 우량주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다, 우량주 투자치고는 일반 은행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했죠. 이 옵티머스 부분에서 사기를 친 거죠.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작 투자금은 부실 채권 인수, 그리고 펀드 돌려막기, 자, 이런 데에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하고 다른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박살나버렸죠. 이후 사건 1조 3천억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로 번졌고, 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징역 40년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HB 생명과학은 자, 이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반환 소송 제기를 했고, 여기에서 HB 생명과학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이거 다 받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돌려받는다. 근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30%를 돌려줘라. 자, 이렇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의 전문성을 비춰봤을 때 투자 제안서의 투자계획 자체만으로도 수익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검토 확인을 소홀하겠다, 원고에게 운용사의 자료에만 기초해서 설명을 했을 뿐 합리적인 투자 판단할 수 있게는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된 부분은 원고 생명과학은 모회사 HB와 옵티머스 자산 이용 사이에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나온 협의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게 됐는데, 전문 투자자로서의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함에 있어서 위험이 수반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투자 적합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과실도 너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참작이 되면서 30% 돌려줘라. 이렇게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NH투자증권뿐 아니고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해 8월에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총 투자금 300억 중에서 30%인 90억을 HLB에 배상하라. 그리고 2심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30%씩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코스닥 쪽이 2.4% 하락에 코스피가 1.35%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락 크게 일어나고 반등점 준다 싶으면 다시 내려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액이 좀 커지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HLB그룹도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나 HLB는 지금 2.6% 정도 하락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죠. 신한하고 KB에서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에 또 신한, KB 여기에서는 외국인 창구죠. 외국인 창구에서는 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정 흐름을 좀 더 가져가면 그뿐이죠. HLB는 좀 더 조정을 하겠다 하면 그뿐입니다. 조정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이렇게 안 좋고 하더라도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심하게 하고 나면 저가 매수세는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 외기관 매도에 또 신용 미수를 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또 대선 주자의 변경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미수 써가지고 달라들어 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상 잘못하면은 지금 뭐 잘못 얻어맞으면 뭐 12%도 얻어맞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안전지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원액 IP에서 잘 나가는 분위기로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와버리죠. SKC도 쭉 잘 가다가 지금 8%씩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용 미수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신용 미수 쓴 물량들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손절을 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아주 신용 미수 제대로 한번 털어버리겠다.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LB 일단 뭐 이런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 일단은 일부 승소 이런 부분은 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